안녕하세요. 주요 증시 이벤트로 대박내는 투자 가이드 대박 캘린더의 이가람 매니저입니다. 최근에 시장을 보게 되면 굉장히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헝다그룹 관련되어진 이자 지급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는 또 헝다 관련 종목이 올라가다 보니까 증시가 올라가고 오늘 또 헝다가 빠지니까 전체적으로 증시가 또 우려감이 생기고 있는 또 이러한 시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또 미국에서도 부채 한도 협상이 또 진행이 되고 있었죠. 제가 지난주 시간에 나와서 하원이 제기를 한다. 그에 따라서 정치적인 일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채 한도 협상이 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상원에 대한 얘기가 남아져 있는데 이 상원이 굉장히 쉽지 않을 예정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우려감이 생기고 있는 시장이 있다 보니까 이번 주 시장이 굉장히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어저께 올라갔던 종목이 또 오늘 내려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무쌍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아마 시장에서 추세적으로 대응하기가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한 주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제가 이럴 때에도 절대 포기할 게 아니라 이번 시장, 이 대박 캘린더 시간을 통해서 주요 증시에 대한 이벤트에 대한 내용만 잘 기억을 하고 있어도 이번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살아남을 수 있는 또 내가 못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공부한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젠 수익을 다시 한 번 더 낼 수가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생기게 됩니다. 시장은 아무래도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다음 주 또 10월에 맞이하는 9월의 마지막 주 한 주간을 잘 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어떤 일정을 말씀드렸어요. 단 이 거래를 하지만 봐야 될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게 있었는지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나와서 중국의 여신풍폭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게 출시를 한다. 언제? 23일 날 하는데 요거를 이제 IP를 가지고 있는 건 네오위즈 IP를 활용을 해가지고 만드는 건 룽투 게임즈가 만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져 있는 룽투 코리아 이 두 종목을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난주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결과 네오위즈와 룽투 코리아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는데 그 한번 차트까지 한번 보면서 말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룽투 코리아보다 네오위즈를 차트를 좀 볼 건데 네오위즈를 보게 되면요. 이게 그동안 굉장히 크게 올라갔다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바로 게임에 대한 일정에 따라서 단 이 거래일의 이슈였죠. 하지만 어저께 올라가고 오늘도 굉장히 크게 올라가면서 2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게 네오위즈와 룽투 코리아였습니다. 자, 이 정도로 최근에 게임 관련돼서 데브 시스터즈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그다음 위메도 크게 올라가다 보니까 게임주들이 이런 식으로 순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데 역시나 이 여신풍폭이라는 게임 자체도 예약류 자체가 굉장히 좋았었고 또 무료 순위도 1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오위즈와 룽투 코리아도 굉장히 크게 올라갔다가 빠져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물론 다시 한 번 더 볼 수는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매출 순위가 올라와야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다시 한 번 빠졌기 때문에 이거 더 기다려보자라기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증시 이벤트 내용을 미리 좀 가지고 있고 미리 알고 미리 체크를 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이러한 종목들을 자신감 있게 그다음에 우리가 잡아서 수익을 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 내가 지금 메모장에다가 메모를 못해놨는데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주말 동안 자료 다 모아가지고 노란톡에다가 올려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노란톡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메시지 여신 다음에 샵 2034를 누르시고 내용란에다가 캘린더라는 세 글자만 넣으시면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 링크와 비밀번호가 갑니다. 거기 입장하시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송의 내용과 더불어서 언론 보도자료 몇 월 며칠 날 어떤 내용이 올라오니까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가지고 또 많은 도움도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보기 전에
일단 일요일에 일정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보냐면 독일 총선이 열리고요. 무인이동체 엑스포가 열립니다. 이건 당연히 드론 관련된 일정인 거고 독일 총선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독일 총선에 따라서 이제는 메르켈 그 후임자가 생깁니다. 그런데 정당에 따라서 기후 관련된 정책에 대한 변화도 있지만 재정 지출, 재정 정책에 대한 변화가 정당별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스프레드에 대한 축소에 대한 가능성들, 그렇다면 유로화에 대한 변화가 생길 수가 있고 국채 금리가 변동을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 유로화가 움직이기 때문에 뭐가 움직인다? 달러화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 독일 총선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독일 총선에 대한 결과, 그에 따른 시장의 반응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월요일의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은 바이오플러스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을 합니다. 이 종목도 굉장히 많은 필러 관련돼서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이번에 공모청약의 자금 자체가 굉장히 컸고요. 약 6조 정도가 들어갔고 경쟁률 자체가 1000대 1을 넘어갔을 만큼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하고 나서 분명히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도 한번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덱스터가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크레마라는 거를 인수를 했습니다. 크레마 인수한 이유와 그에 따른 사업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기관 NDR을 개최하기 때문에 덱스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NDR 내용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이러한 거를 체크를 꼭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다음의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서머제이라는 종목이 코스닥 온라인 아예 참가를 하고 대신증권에서 주최하는 언택트 코퍼레이트 데이가 개최가 되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참석을 합니다. 최근에 삼성중공업 또 수주 관련 이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 설명 같은데 한국카본이 또 같이 참석을 하죠. 그렇게 다 연결되는 종목들이 같이 참석하기 때문에 종목들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것도 있지만 하나 시스템이 또 굉장히 뜨겁습니다. 방산 관련된 것도 있고 우주 관련된 것도 있는데 최근에 유럽에서 있는 위성 기업이죠. 원헬에 또 투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이 또 굉장히 많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또 어떠한 IR, 어떤 기업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어떤 내용을 또 발표를 하는지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이러한 내용은 다 올라올 거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에 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또 우주 관련 테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IR 내용이 어떻게 올라오는지를 꼭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적어드렸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봤을 때 이번에는 FOMC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을 기다리고 있죠. 그 사이에 지금 굉장히 많은 총재들이 발언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시장에 대한 변동성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멘트를 하는지 이게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꼭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적어드렸으니까 이 참석하는 기업에 대한 IR 자료와 함께 미국의 총재들의 발언이 어떻게 올라오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화요일의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의 일정은 굉장히 많은데요. 공모청약이 있습니다. 특히 원준이라는 종목이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인데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공모청약 자체가. 그리고 50%는 균등, 50%는 비례로 이번에 나눠질 것인데 원준이라는 종목도 한번 좀 유심하게 잘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2차 전지가 굉장히 뜨거우니까 이러한 종목도 한번 공모청약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MK라는 종목도 태국에다가 또 정식 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 순위와 여러 가지 순위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케어제이라는 종목도 코스닥 온라인 IR을 참가를 하죠. 케어제이라는 종목도 필러 관련된 것도 있고 건기식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 또 펩타이드를 이용을 한 치료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미국에서 FDA에 대한 이슈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온라인 IR에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그동안 이제 가시화될 수 있는 가능성만 보였던 부분들에서 또 어떠한 결과치에 대한 IR이 올라오는지에 따라서 케어진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것도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북한 관련된 이슈도 있고 다시 한 번 더 이날도 3일차가 될 것 같은데 대신 언택트 콘퍼런스 데이가 또 마지막에 열립니다. 첫 번째 날은 오늘이었고요. 둘째가 다음 주 월요일, 세 번째가 화요일이 됩니다. 여기서도 LG 넥슨부터 해서 효성중공업까지 굉장히 많은 기업이 참석을 하는데 특히 LG 넥슨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뭐죠? 바로 방산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방산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우주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10월 달에 누리호 발사를 또 앞두고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따라서 LH 넥슨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고 최근에 기관 매수가 굉장히 좋고요. 특히나 한국항공우주와 LH 넥슨 같은 경우도 방산에 대한 이미지를 벗어나서 우주항공으로도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국방비 증액에 따른 또 수혜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꾸준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일단 한국항공우주를 차트를 한번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전에 굉장히 크게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계속적으로 많이 움직이면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3만 원대에서의 지지 라인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지금 약 3거래 정도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 번 더 3만 3천 원짜리의 박스 정도를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독점 기업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기술, 특히 전투기 관련돼서나 이거를 띄어 올리는 어떤 발사체를 수직으로 위로 올리는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독점적인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거랑 동모트 같은 경우는 현대차나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민간 기업과도 굉장히 많은 협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10월 달에 누리호 발사에 대한 일정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한국항공우주는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종목이 뭐 세트레가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더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아마 조금 더 낮은 시간을 놓고 본다면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자리에 만약에 3만 원대에서 지지만 잘 받아주고 더 이상 경영진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단기적인 부분도 좋겠지만 중장기로도 한 몇 년 뒤에 보면 지금 자리가 굉장히 저가에 있을 수가 있는 상황에도 있는 게 한국항공우주가 됩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도 6G 때문에라도 위성을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항공우주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도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서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이번에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면 3만 원대는 당연히 이탈시키면 안 될 거고요. 더 올라간다면 그 윗자리까지 뭐 3만 5천 원 그 이상 전고점들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또 긴 관점에서 이런 또 흔들리는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아서 있는 다른 일정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자, 이제는 또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한국에서 9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되고 미국은 소비자 신뢰지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 발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9월 30일에 뭐가 있죠? 부채 한도 협상 마감일입니다. 그 마감을 앞두고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떠한 멘트를 하는지가 또 증시에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 이슈거리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 내용도 잘 봐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증시의 반응까지 꼭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리가 있죠. 미국의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럼 뭘 봐야 돼요? 여기서 가이던스에 따라서 뭐가 움직인다?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가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가이던스를 생각보다 좋게 발표를 하게 되면 SK하이닉스가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을 거고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생각보다 가이던스를 더 낮추게 되면 우리나라 IT가 다시 한 번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중요한 이슈로서 미국의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와 그 이에 있는 컨퍼런스 콜에서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하는지 그렇다면 월, 화요일 동안은 큰 매수라기보다 뭘 봐야 된다? 미국의 재무장관 발언과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를 보면서 특히나 IT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IT 빠져있는데 잡아도 되나요? 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이거 확인하고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런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내용이 좀 난 잘 모른다. 이런 거 발표해도 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노란톡에서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 입장하셔가지고 많은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요일의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에 보게 되면
신규 상장 종목들이 있고요. 현대차에서 캐스퍼 공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브랜드 S코퍼레이션이 최근에 주주환원 책을 굉장히 많이 펼치고 있죠. 그에 따른 이슈가 굉장히 큰데 거기서 이제 기관 내상 IR을 합니다. 여기서 과연 3분기와 4분기 하반기를 어떻게 보는지 전망치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관에서 분명히 리포트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S코퍼레이션 굉장히 많은 이슈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정으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SCM생명과 온라인 공개 IR에 있고 이게 또 있네요. 일본의 자민당 총재 선거인데 여기서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반일 관련 테마가 단기적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반일 관련 테마 종목들 월, 화 중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시면서 이 일정을 보면서 또 잡아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외에 일정도 있지만 이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목요일에 일정이 될 텐데 케이카라는 종목이 공모 청약을 하고요. 현대건설에 대한 일정도 있고 관광 통계가 발표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리오프닝 관련해서 여행 항공 테마들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잘 봐야 될 것 같고 산업 생산도 있고요. 그 다음 일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이제 9월 달에 중국에서의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러면 중국이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지표에 따라서 유동성 공급을 더할 것이냐,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의 지표도 다음 주에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지표, GDP와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고용 관련된 거 있죠. 그다음 마지막에 회계연도 종료. 결국은 뭐다? 부채 한도 협상. 그럼 다음 주에 가장 큰 이슈는 뭐겠어요? 헝다도 있어요. 헝다도 남아서 있는 이슈가 많지만 가장 큰 거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될 겁니다. 여기서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밀리는지 이러한 부분은 다음 주에 잘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도 큰 장이라기보다 종목별 장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종료 후에 정리해드리는 자료 내용들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일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금요일에 일정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요. 가장 큰 거는 뭐죠? 9월에 수출 동향 발표입니다. 그럼 최근에 포트레지스트 같은 경우도 수출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도 있고 루트로닉 이러한 종목들의 수출 내용도 굉장히 좋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데이터 올라오는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디에 올려드린다? 노란톡에 올려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에 대한 자료들은 제가 다 취합을 해서 일요일 날 완성본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참고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수가 있겠죠. 자,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메시지 여신 다음에 샵 2034번에다가 넣으시고 내용란에다가 캘린더라고 3글자 넣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과 비밀번호가 갑니다. 그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이 자료와 함께 또 제가 드리는 많은 가이드라인들 제시해 드릴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또 9월달 마무리와 또 10월 저와 함께 편안하게 맞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박내는 투자 가이드 대박 캘린더의 이그란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